오늘은 제 옆에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한 후배이자 동생이자 소아치과 전문의 성영재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하늘 원장님의 치과 후배이자 동아리의 후배이자 소아치과 전문의 성영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하늘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의 아빠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구강 관리 방법이라든지 습관, 치과에 어떤 경우에 가야 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최신 정보들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아치과 전문의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란이나 소우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되게 잘 찾아보고 있는데 맹출성 혈종을 다루신 거를 제가 보면서 오면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들을 재미있게 얘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깨끗하고 잘 너무 예쁜 치과지만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 치과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뛰어놀고 그럼 치과에 오는 것들 조금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단 옷에도 이런 코알라 이런 거 이런 게 귀엽죠. 이거 귀엽죠. 애들용 치아 모형. 이거 실제 애들 사이즈랑 거의 아마 유사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귀엽고 알록달록한 아이들이 혹할 만한 양치질 이런 것들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소아치과 이런 데는 잘 돼 있을 거고요. 환경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고 잘생기고 최근에 자주 듣는 질문들은 그 습관에 관한 내용들, 좀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 같은 경우들은 치아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어요. 오늘 전문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배워보는 자세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됐던 게 저희 첫째 같은 경우가 손톱을 좀 물어뜯는 습관이 어릴 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첫애가 7살인데 아직도 이제 그런 습관들이 있고 물어뜯지 마라 이제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물어뜯으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란이랑 소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첫째가 이제 7살, 둘째가 2살. 손톱 깨물기, 손톱 물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른들까지 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손톱 깨무는 거는 치열의 영향 이런 것들은 조금 적은 편이긴 합니다. 사실 손톱 깨물기의 이유를 좀 찾아보면 보통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되어 있거든요. 라니가 혹시 아빠를 너무 자주 못 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혹시 스트레스를 다르게 좀 발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소우리도 그런 구강 습관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소리는 지금 이제 이가 막 나고 있고 네. 이제 아이가 워낙 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얌전히 힘드는 경우가 잘 없어요. 달래다가 공갈젖꼭지 깨어있을 때는 별로 사용하진 않는데 잘 때는 아무래도 그냥 자면 애가 많이 뒤척이거나 침대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뛰어다니고 다이빙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공갈젖꼭지를 물려서 아직도 재우기는 하는데 소우리 혹시 공갈젖꼭지를 하기 전에 손가락 빠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었나요? 그건 없었어요. 보통은 손가락 빨기 습관들이 공갈젖꼭지에 이렇게 넘어가는 습관들로 잘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공갈젖꼭지 이렇게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조금 안쪽으로 쪽쪽 빨면서 음압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치열 발달에는 좋지 않아서 치아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만 1세 전후로는 적극적으로 끊어주는 게 좋은데 저는 육아를 해본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어서 그 어려움을 사실은 100% 이해를 못하지만 이제 눈앞에서 일주일 후면 이 공갈젖꼭지랑은 안녕한다 아이의 가위를 잘라주신다거나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강하게 중단을 해주시는 것들이 구강 습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정교합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안 키워보셨죠? 안 키워봐서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부모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그런 안정감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은 치열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조만간 적극적으로 가위로 잘라주시는 이번 주말에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아이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구강 습관들이 있는데 손가락 빨기 제일 많이 환자들이 오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반사 반응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보통 태어나서 한 1년 그때는 이제 뭐 이런 물건들을 잡으면 다 입으로 가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일단 보통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좀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뭐 몇 세 이전에 끊어주면 좋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강하게 빠른 시기에
중단할수록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교합들은 빠르게 없어진다, 자연스럽게 개선된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보이신다면 강하게 중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빨면 손가락이 딱 들어가는 위치만큼 저희가 딱 보면 이게 손가락을 빨겠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앞니는 들어져 있고 아래쪽 치아는 누워져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갈적 꼭지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치열의 영향은 좀 적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 공갈적 꼭지가 나을 것 같긴 한데 둘 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손가락을 안 빨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중단을 시키는 게 다 맞기는 한데 사실 방법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손가락을 낮 시간에 빨 때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쉽게 끊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빨지 않고 예를 들어서 TV를 볼 때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이런 경우들에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 지금 그럴 때마다 칭찬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때나 이럴 때는 사실은 손을 물리적으로 손가락을 빨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습관들 말고 아기가 사람을 무는 그거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누가 궁금해지네요. 물죠? 란이랑 소울이. 둘째가 얼마 전에는 이제 둘이 이제 막 씻기고 나왔는데 자기 눈앞에 언니 엉덩이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문다든지 그리고 이제 엄마나 아빠랑도 막 몸싸움 장난치고 하다가 막 물기도 하고 이런 이것도 습관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습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치아들이 좀 나오려고 하면 간질간질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고, 이게 앞에 또 이렇게 뭔가 물고 싶은 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물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란이 가끔 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흔하게 소아치과 의사로서 많이 보고 있는 구강 습관 중에 하나가 구호흡입니다. 구강호흡. 코로 숨쉬고 입으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쉬는 걸 구강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정말 코로 숨쉬는 게 힘든 친구들, 비염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데노이드가 크고 편도가 크고 이래서 정말 코로 숨쉬는 게 힘든 친구들, 그런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입을 열고 입으로 숨을 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낮 시간 동안은 입을 계속 벌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들이 좋지 않고 자는 도중에도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입안이 많이 말라 있다거나 아니면 입안에 구취가 난다거나 아니면 자는 동안 코를 많이 곤다거나 이제 자면서 많이 움직이는 친구들, 많이 깨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고 구강호흡이 계속 된다고 하면 부정교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코로 숨쉬는 게 답답한 친구들은 이비인후과와의 치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수면다원 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아이들이 자면서 많이 깨고 깊게 잠들지 못하는지 이런 분석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자는 동안에 구강호흡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입술을 막아서 이제 물리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란이나 소울이도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가요? 둘 다 약간 비염기가 좀 있어요. 이게 엄마도 좀 알러지성 비염 이런 것들이 있고 요새는 흔하게 수면 중 구강호흡을 막기 위한 제품들을 좀 흔하게 구할 수 있는데요. 입으로 숨 쉬는 것들을 좀 막게끔. 입을 막는 테이프인 거야? 네. 제가 이런 테이프를 아이한테 사용해 보세요라고 설명드리면 보통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도 입으로 숨 쉬는 것 같은데 사셔서 같이 붙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봐도 될까요? 네. 이게 어린이용이라 아무래도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적절하게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좀 작네요. 어린이들도 이갈이가 있죠. 네, 네. 어린이들도 이제 이갈이를 흔히 사실은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소아에서 조금 더 많이 관찰된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아이들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도 관찰된다고 하는 게 이갈인데,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애가 잘 때 이를 너무 뽀드득 갈아서 그 소리에 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를 가는 건 다 보통 스트레스들이랑 관련이 되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본인이 이제 사회생활에 조금 적응하고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이갈이들은 점차 없어지는 걸로는 되어 있는데 턱관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단지 이를 아주 세게 가는 친구들은 치아들이 굉장히 많이 닳습니다. 이제 성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갈이가 있다고 해서 명확한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려주지는 않고, 이갈이에 의해서 치아가 너무 많이 닳았을 때 교모를 막아주는
막아주는 장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성인에서는 이갈이 어떤 치료 방법들을 하고 계신가요, 원장님? 성인은 사실 이제 이갈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의식적으로 이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들의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랑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유사합니다. 입안에 끼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 이런 걸 껴서 이를 갈더라도 손상을 좀 줄여주거나, 특히 이제 성인들은 보톡스라고 하는 주사들을 또 종종 사용을 합니다. 보톡스라는 주사는 다 아시겠지만 근육 힘을 좀 이제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힘을 줄여주는 약물이고 약간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처음 보톡스가 사용된 것들은 이런 근육들을 조절을 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실은 사용된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갈이의 치료로 보톡스 같은 것도 성인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아들은 저절로 멈추지 않나요? 성장을 하면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지속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턱관절 관련된 치과에서 전문적인 그런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갈이가 심한 경우에는 성인에 있어서는 턱관절에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서는 턱관절에 대한 악영향 아주 크게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울이 라니도 혹시 이갈이 잘 모르시나요? 애기들은 잘 잡니다. 저희 그 조카가 있어요. 혀를 자꾸 내미는. 엄마 젖을 먹는 동안에는 혀는 앞쪽으로 나가고 입술의 힘은 굉장히 강해지는, 혀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는 입안에 이제 장치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치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